catch me howling at the moon. 몸 좋아지려면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도 쉬운 질문인데, 진짜 쉽지만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는 이제 정말 근데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정말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내가 몸을 좋아지고 싶어서 무슨 수를 써서 하더라도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없다는 거. 자기 뭐 생활이겠죠, 생활. 이 보디빌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운동에 맞춰져 있느냐 없느냐, 예, 생활이. 예. 흔히 다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뭐 자신과의 싸움이죠. 대부분 뭐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하는 종목도 아니고 내가 혼자 내 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좋아지고 안 좋아지게 명확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뛰어넘느냐 안 뛰어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데, 단순함에 좀 꾸준한 반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원동력이 좀 생기려면은 아무래도 좀 결과물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야 흥미를 붙일 수가 있겠죠. 몸이 좋아지려면 운동하고 먹고 자세요. 그거에 대한 반복을 하시면 돼요.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자고. 운동을 잘해야 돼요. 운동을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하면 몸 안 좋아져요. 운동은 잘 해야 돼요. 잘 하고 바로 잘 챙겨 드시고 잘 쉬셔야 돼요. 그 세 개가 이루어졌을 때. 그거 세 개가 다 돼야 돼요. 그 운동에 흥미를 붙이기 위해서 이제 운동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접근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그런 운동법에서 그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초과 회복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이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며칠이 지나서 다시 회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운동과 어떤 회복의 사이클이 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루틴을 찾아냈을 때, 그때 몸이 이제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 흐름을 이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루에 뭐 3, 4시간 자고 4시간, 5시간 자고 몸을 만든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정말 좀 놀랍습니다. 저는 하루 8시간 이상 안 자면 회복도 안 되고, 예, 그리고 하루에 4끼만 먹으면, 원래 5끼 먹는데 4끼만 먹으면 배고파서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운동을 저는 또 정해진 3분할 운동을 하는데 4분할, 5분할을 한다? 그럼 몸도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운동 시간과 패턴과, 그리고 이제 충분한 영양 섭취와 휴식, 나한테 맞는, 이것만 잘 지키면 그걸 빨리 찾으셔야 돼요. 몸이 좋아지려면 저는 후배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몸이 좋아지려면 몸이 좋아지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솔직히.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도 만들고 싶고, 옷도 잘 입고 싶고, 돈도 벌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몸의 포커스를, 보디빌더인데 여기에 올인할 수가 없어요.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겠지만, 운동이든 공부든 당연히 그거 하는 거는 기본이야. 그거를 벗어나면 안 돼. 꾸준히 하는 거, 성실하게 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여러 가지 잡다한 걸 하다 보면 몸이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본인 스스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주위를 돌아보면 자기가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고 싶으면 몸에 대한 포커스만 맞춰야 되는데 너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놓고 자기는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거지. 나름 이제 열심히 운동한다고 뭐 오버헤드 프레스도 100kg도 하고 그랬는데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40kg 하는데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경원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나 40kg 하는데도 아픈데 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아 그럼 30kg로 해보면 되지, 20kg 해보면 되지. 20kg도 안 되면 그럼 1kg 덤벨로라도 하면 돼. 딱 요게 좀 저한테 많이 컸어요. 그래서 아 내가 아무리 흉내를 낼라 그래도 내 단계에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 수준이 낮으면 아무리 뭐 올림피아 선수 운동 따라해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보다는 단계에 맞는 운동을 찾아가는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 다시 시작했어요, 운동을. 그래서 진짜 1kg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그게 아픈 게 어디가 다친 게 아니라 그냥 무리했던 거예요. 시력 검사 안 하고 높은 도수 쓴 것처럼 그냥 나 100kg 들 수 있는데 40kg는 가벼운 건데 이거 아프면 내가 아픈 건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kg 하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맞는 운동이었고 그거에서 효과를 내서 계속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죠. 지금은 그래서 좀 몸이 좋아졌거든요. 이제서야. 그때 그러니까 한 30대에 다시 시작했어요, 운동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니 40kg 안 되면 30kg 하고 그 얘기가 저한테 제일 컸어요. 그래서 수준에 맞는 거를 찾는 연습을 계속했죠. 지금 가르칠 때도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쉬운 걸,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어렵게 할까 막 정신력으로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지금은 반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그걸 마스터하고 다음 단계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지도의 성과도 높고 지금 저 자신한테 성과도 높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우리 때는 선배들이 말 한마디가 법이었어요. 그냥 저 사람 몸 좋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파스타 먹으면 다 파스타 따라 먹고 운동 가슴도 벤치프레스 하자고 하면 다 벤치프레스만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거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분할 훈련에 너무 노예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딱 뭔가 종목을 많이 가르쳐 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작을 막 가르쳐 주는 게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 가지 종목을 가르쳐 주는 게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한테 맞는 거를 어떻게 찾고 그 사람한테 제일 적합한 렌즈를 찾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도수 높은 안경만 어디서 계속 구해와서 계속 씌워보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일단 운동 시작한다 그러면 분할 훈련하고 막 또 너무 또 오버한 식단, 전국체전 나가는 선수 같은 식단, 막 닭가슴살에 고구마만 먹긴다든가. 사실 그냥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그냥 단계에 맞는 렌즈 도수가 안 높아도 눈이 그냥 많이 안 좋을 때, 그냥 조금 안 좋을 때는 적당히 넣어도 효과가 있거든요, 안경이. 흔들리지 않아.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게 무식한 게 무기라고 무식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정보도 막 넘쳐나고 하지만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너무 단점일 수도 있는 거야. 너무 정보가 많아. 다 해버리잖아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지. 한국 체육 전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 육성 정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들의 수준은 높아지는데 그거에 높아진 만큼 이제 그 밑에 생활체육 수준이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국가대표 선수 운동을 다 따라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난 약물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초보자에 맞는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으면 좋은데 일단 보디빌딩 했다 하면 국가대표 루틴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초보자인데 한 1000명 중에 1명은 그렇게 해서 또 되죠. 그러니까 그거 되는 애들 보면서 나는 안 되니까 쟤는 약물인가? 그럼 악순환하면서 약물도 또 일반인들도 약물 많이 쓰고 그러니까 초보자 운동을 했으면 되는 거를 단계를 뛰어넘으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개별성의 원칙을 뛰어넘으려다 보니까 더 높은 나를 그냥 약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그러니까 좀 기초 부분 좀 그런 거를 좀 하는 체육관이 많으면 좋은데 그런 데가 좀 없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하는 뭐 후배들 많이 보면은 자기네들이 몸 좋아지는 법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초보자가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운동 처음 입문하는데 사실 국가대표 루틴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제 한국 이렇게 PT 하는 거 많이 보면 운동 처음 시작하는데 뭐 부위별로 4종목, 5종목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봐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케이블 크로스 하지 말라고.
그때 케이블 크로스가 어딨어. 다 벤치프레스만 누워서 1시간 해도 가슴 다 나왔거든. 어? 그리고 덤벨로 프레스하는 게 어딨어. 없었어요. 제가 덤벨로 프레스하는 거는 군대 갔다 와서 배웠어. 25살 때. 아,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제가 기본기를 강조하는 게 그 이유예요. 기본을 열심히 하라는 게. 예. 이게 최고 정답이야. 기본기를 많이 하는 거. 이 운동이 좋아지려면, 몸이 좋아지려면 기본을 잘해야 돼요. 충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가 아니고요. 기본을 잘해야 돼요. 저는 운동 시작할 때 기본을 하고서 무조건 그 다음에 다른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을 안 하고 다른 걸 하게 되면 몸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사실은 이제 트레이닝의 기본 원칙을 이해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든 간에 결국에는 그 과부하의 개별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 수준에 따라서 운동 처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근육량이 많은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나 적은 나에게 적용시키는 사실은 이건 단계의 차이일 뿐이지 그럼 뭐 약물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단계가 높아진 사람은 단계가 높은 운동이지 내가 이게 약물이건 아니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내추럴 대회하면서 좋은 내추럴 선수 되게 많이 만났는데 인터뷰 해보니까 운동 방법이 다 달라요. 사람의 그 평가를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면 그 평가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는 거지 이게 뭐 약물하고 뭐고 문제랑 운동 처방이랑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물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 수준이 높아졌으면 수준이 높은 운동을 할 뿐이지 그 약물 유무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냥 딱 경험을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이분법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분법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추럴과 그 로이더 운동법의 차이점을 두는 게 회복 속도인데요. 그 회복 속도는 내추럴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고 로이더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꼭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나의 그 회복 속도라든지 운동량에 집중을 하시면 다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휘둘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수준이 그러니까 경원이 대학교 때보다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도 그렇게 뭐 가치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덜 뭐 늦게 시작하고 덜 뭐 타고난 게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안 한 나보다는 지금 훨씬 좋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60kg였는데 원래 대학교 때. 근데 지금은 그래도 지금이 한 85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증가가 그래도 좀 저에겐 또 가치가 있고 시력 검사하고 렌즈 맞춰야 되는 것처럼 내가 몸이 약하면 약한 대로 나한테 맞는 운동이 있는 거고 강하면 강한 대로 뭐 타고나면 타고난 대로 타고나지 않으면 타고나지 않은 대로 어차피 단계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체력 평가만 할 수 있으면 그거에 맞는 운동을 해서 그걸 마스터하면 이전보다 좋은 내가 되는 거에 초점 맞춰야지. 그러니까 쟤는 왜 저렇게 하는데 되고 뭐 아니 단계가 다른데 쟤는 왜 저거 쓰는데 잘 보이는 말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체력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 많이 하죠. 그래서 자기에 맞게. 네. 그러니까 뭐 약물하는 사람이 설령 저한테 배우러 온다 그래도 뭐 하고 안 하고를 제가 뭐 그것까지 뭐 화학적으로 어떤지까지 고려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근데 체력 평가는 할 수 있으니까 그 체력 평가에 맞게 제가 가르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물 한 거 같이 타고난 사람도 있잖아요. 호르몬이 워낙 왕성한 사람 이런 거 타고 해서 넌 타고났으니까 이렇게 해가 아니라 어차피 타고났든 안 타고났든 객관적인 체력 평가 통해서 체력 수준이 만약에 1단계면 1단계 운동하면 되고 5단계면 5단계 운동하면 되고 10단계면 10단계 운동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거 고민하고 약물 하니까 안 하니까 고민하면 결국 길을 못 찾죠. 그러니까 난 내추럴이니까 내추럴 선수들 따라가야지 뭐 난 약물 하니까 뭐 약물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예 개별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어떤 나인가를 객관적인 체력 평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추럴인 선수가 이 사람은 타고난 게 예를 들어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추럴이니까는 접근 자체를 절대 저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그걸 기준으로 잡지 않고 그냥 본인 자체를 기준으로 잡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운동은 단순하거든요. 운동하고 닭가슴살 먹고 고구마 먹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고 그리고 또 와서 운동해야 되고 이렇게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 운동도 단순하지만 보시는 분들은 너무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그냥 단순하게 봐주시고 그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보디빌딩 잘 모르겠어요. 아직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보디빌딩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보디빌딩 운동법이나 이런 다이어트 방법들도 내년 후년에는 또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제일 잘 아는 게 맞는데 이 보디빌딩을 해보니까 내 몸도 내가 잘 모르겠고 이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보디빌딩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자기 관리를 해야 나중에 득도할 수 있지 않을까.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제가 1등한 모습만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를 보면 그분들은 엘리트 코스 1등만 했던 선수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선 탈락도 무지장 많이 하고 운동하는 방법을 제대로 안 게 25살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운동을 했지만 이 운동을 진짜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25살 때부터 알았어요. 배울 사람도 없고 어떤 이런 앞에가 뭐 보이지를 않았어요. 상비군으로 전지훈련을 가면서 운동은 이런 거구나. 내가 헛했구나. 그때가 25살이에요. 바벨로우를 했었는데도 그때 바벨로우를 기껏 해봤자 40kg, 50kg밖에 못했는데 이분들은 막 100kg를 넘게 하니까 다 따라했어요, 그거를. 그리고 덤벨로도 많이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운동을 또 죽기 살기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선배들이 운동 얼마나 하세요 물어보면 1시간밖에 안 했다는데 전주훈련 하니까 1시간이 뭐야. 3시간, 4시간씩 하고 오전 운동하면 또 먹고 쉬었다가 또 오후에 운동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거는 대부분의 이 운동을 오래 해온 분들이나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꾸준하게 해야 하는 거, 꾸준함. 네, 꾸준함. 이 보디빌더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보디빌딩에 맞는 삶을 잘 지켜내느냐. 이런 수도승 같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운동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면 아직 그런 뭔가 몸의 성장, 몸의 어떤 그런 완성도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아직은 그런 사람들이라면 성실하게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대 한 후반대는 한 2, 3년만 하면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다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또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먹게 될수록 오히려 좀 부정적인 것들도 좀
좀 생기게 됐고, 그 보디빌딩은 생각보다 장기전이기 때문에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좀 꾸준하게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 근육량이 1kg가 늘지 않더라도 이제 꾸준히 이렇게 몸을 만들어 가다 보면 단총 부위가 만들어지고 어느 순간 좀 선수로서 몸을 이제 갖춰지게 되거든요. 스트레스 가장 중요한 거는 몸이 안 좋아진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상 늘 즐겁게 본인이 이 업을 하지 않는데 몸이 좋아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취미로 하는 건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괴로워하면서 몸 안 좋아진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내가 이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좋아져 있을 거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 조바심 내지 말고 굉장히 즐겁게 하시는 게 가장 몸이 좋아지는 빠른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보디빌딩 좋아하는 이유는 건강 관련 체력이라서 좋아해요. 그러니까 체육 전공하다 보면 체력 요소가 많잖아요. 순발력, 민첩성, 뭐 교치성 많은데 그 중에서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이 이제 건강 관련 체력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개 체력이 극대화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보디빌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고 인간의 건강에 가장 밀접한 종목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고 누구나 도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지 않나. 건강해져야지만 몸이 좋아질 수 있고 건강하지 않으면 몸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해지면서 또 몸도 좋아지는 두 마리 토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매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제 시합을 뛰고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빨리 좋아져도 나중에 갈수록 더 힘들고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진짜로 큰 선수가 되길 원하시면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최고 운동을 잘 됐을 때를 생각하면서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한다면 조금씩 성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 뭐 보디빌딩 선배라고 하기에는 저는 워낙에 선수 경력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후배들이 저보다 몸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고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전국체전 선수들 엄청 존경하거든요. 저보다 다 어리지만 대부분. 그래서 뭐 선수들이야 뭐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 볼 때마다 저희가 직접 시험 나가고 와 진짜 이런 거를 어떻게 수십 년간 할까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거는 바라는 건 운동은 저보다 더 잘하니까. 근데 이제 지도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잘할지 몰라도 이제 수준에 맞게 하는 것만 좀 신경 쓰면 좋겠고 또 너무 이렇게 세션의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니까 세션 수업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해서 운동을 꼭 1시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수업을 1시간 해야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너무 그런 거에 맞춰서 보디빌딩을 왜곡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죠. Finally, now love
자우뚱 하신 분들이나 저를 믿어주시는 분한테는 확신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라도 좀 이제 확신을 주면서 정말 다음에라도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게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였고, 그래서 이번에 뭐 그런 이슈가 됐었지만, 그리고 사실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원래가 뭐 그런 거 와이프도 그냥 덤덤한 편이라 그런 거 크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라. 근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보기는 했는데, 제가 먼저 얘기 안 하면 와이프는 뭐 신경 안 쓰고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 힘들었냐면, 사실 저보다 제 와이프가 더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런 것들 다 아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문제로 이제 전환시켜서 이렇게 가족 문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더 열심히, 앞으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운동하고 시합에서도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좋은 감정으로 많이 지켜봐 주세요. 악플 대신 no.